서울시 투자에 맥을 짚어주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1년이 채 안 되는 약 10개월 만에 드디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시 투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 2022년 3월 3일 날 발표를 했고요. 1년이 채 안 되는 약 10개월 만에 드디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 책자가 거의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아직까지 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모르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투자에 맥을 짚어주는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270페이지 되는 분량만 한 장 자세히만 읽어보더라도 사실상 이런 유튜브 방송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 안에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우선시돼서 먼저 개발되는지, 어느 지역에 도로와 교통망과 광역철도와 업무타운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지, 또 어느 지역, 서울 25개구 중에서 또 어느 지역이 인구가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지역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 2040 도시기본 계획은 그만큼 서울시 특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독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다 한 권씩 있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게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 다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울시 2040 도시기본 계획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5일자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고요. 글로벌 선도 도시인 서울에 걸맞는 미래 공간 전략이 담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면요. 시민의 삶과 질,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이제 법적으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 공고됐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의 유연성 강화, 시민 생활 공간 단위에도 주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서울시 전체에 7대 공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7개의 큰 공간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차기적인 스카이라인 창출을 하기 위해서요. 그동안 말이 많았던 35층 높이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이고요. 또 35층 높이 규제로 인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층짜리를 여러 개 짓는 것보다 60층짜리를 몇 개, 한 3개, 4동 지으면서 남는 유휴부지 공간에다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녹지 등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주거타운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5층 높이 규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도보 30분 내에 자립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자립생활권. 보행 일상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을 위한 네 번째 비욘드 조닝을 마련한다. 이 비욘드 조닝은 뭐냐면 용도 지역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욘드 조닝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고 7대 7개 공간 계획을 제시하고 35층 룰을 폐지하고 새로운 용도 지역이 서울시에서 탄생을 한다라는 게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요.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 공고를 했죠.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에 뭐냐?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다. 그러니까 법정 최상위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향후 20년 동안 서울시를 개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이 플랜 안대로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본 계획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 최상위 공간 계획이라는 거고요. 법정 의무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계획법에 의해서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대로 앞으로 20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구조들을 보면요. 자,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대 목표가 있죠. 7대 목표. 자,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관심이 되는 대목은 뭐냐면 보행일상권 조성과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와 중심 기능 혁신입니다. 그리고 부분별 전략 계획을 보면요. 일단 주택 재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대대적인 주택 정비를 통해서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노후주택이라든가 요즘 말이 많았던 반지하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침수 지역 같은 경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거고요. 경제산업, 기후, 안전, 교통,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계획하겠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공간 계획을 보면요. 도시공간, 토지 이용, 도시 관리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미래적인 전략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원칙을 만들겠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비욘드 조닝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용도 지역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 지역이 탄생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주거지역, 상업지역 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권역별 계획은 이제 전체 5개 권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요. 우선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에 대한 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 양식이 강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라는 얘기고요.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게 뭐냐면 보행 일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다 누릴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지금 서울시 안에서 대표적인 예로 들면 강남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강남은 대표적인 주거시설이 있죠. 그죠?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와 삼성동을 필두로 하는 그리고 강남역 주변과 신사동을 주변으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게 보행 일상권 개념인데 중요한 건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이 25개 구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강남 같은 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몇 군데 더 만들 건데 그기가 어느 지역이 되는지를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서울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용산도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고 마포는 이미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성동구 안에서도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성동구 안에서도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성수동을 필두로 해서 지금 어디에요? 왕십리 역세권 개발 같은 게 주거와 일자리 여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또 청량리 역세권 같은 지역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발된다는 거죠. 또 강남 인접 지역에서 보면 잠실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 주변에 주거가 들어오지만 일자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 테마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오는 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또 노량진 주변으로도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되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보행 일상권 개념으로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개발 플랜이 잡혀 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률적 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 저는 이건 옛날부터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판상형으로 다 이렇게 짓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통경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공간이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남는 유휴 공간에 공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부대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35치 높이 제한 룰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했기 때문에 다양한 스카이라인 관리로 인해서 뭐 정비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창의적인 도시 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보행 일상권 조성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주거와 업무, 여가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일하는 공간이 있고, 그죠? 잠을 자는 공간이 있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는 공간으로 이동을 할 때, 잠을 주는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를 했고, 자동차를 이용하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한 군데로 묶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을 한 군데서 다 하는 거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보행 일상권 조성인데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이 최우선이 되는 가치가 되는 시대.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몇 군데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지역에서 먹고 놀고 자고 일하고 학습까지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 만들 수 있는 도시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동단위로 짜개지면 또 그 안에서도 일부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타겟 지역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심지 혁신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행 일상권을 조성하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중심 기능 고도화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서 여기서 표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일단 서울 도심. 그죠? 시청, 광화문, 일지로, 동대문, 종로, 중구 요런 도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와 강남을 필두로 해서 용산이라는 지역과 그죠? 수색, 상암이라는 지역,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라는 지역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주거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원이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이제 기업들이 있죠. 또 그동안 많이 낙후됐던 산악권 지역, 여의도와 영등포와 연결되는 산악권 프로젝트의 중심지인 가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지벨리 지역, 이런 지역들도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잠실은 이미 보행일상권 조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지역이고, 북쪽에서 보면 또 한 군데 눈에 띄는 데가 이제 창동 상계 지역 같은 지역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월 3도심을 제외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군데의 광역 중심지를 중심으로 일단 보행 일상권 조성을 통한 도시를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암 수색, 뭐 마곡이라든가 가산 대림, 용산요 얘기할 거 없고요. 왕십리라든가 잠실, 창동이라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 먼저 개발이 되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시작한 이 비욘드 조이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그러니까 변화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고 혁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비욘드 조능은요.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 업무, 상업, 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모두 유효하는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상당히 어렵죠. 무슨 얘기냐?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 지역 있고 상업, 업무 상업 지역에서는 이제 뭐 주상복합도 지을 수 있고 업무타운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형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주거 지역은 주택을 짓잖아요. 뭐 공원 부지 같은 데는 이제 여가를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용도 지역을. 그럼 그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어. 근데 여기가 2종 주거 지역이야. 근데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여기가 새로운 관리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관리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마 입지 규제 최소 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지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입지 규제 최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모든 규제가 없어지는 무한대로 개발을 확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용도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미래 도시 공간의 모습을 달아내는 새로운 용도 지역제를 구상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지 규제 최소 지구 같은 새로운 용도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뿐이 아닌 제4의, 제5의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들어내겠다. 그 용도 지역 안에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새로운 용도지역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 1800년대 산업 초기화의 시대에는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 정도가 흘려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녹지에 대한, 그러니까 여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있던 게 4개의 용도지역으로 바뀝니다. 녹지지역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떠한 내용이 필요하냐. 20년 후에는 이 4개를 한꺼번에 어우르는 주거와 상업과 공업과 녹지뿐만 아니라 업무도 필요하고 관광부도 필요하고 공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택지지구 있잖아요. 택지지구 가면 여기 아파트 부지라는 게 있고요. 그죠? 여기 공공청사부지가 있잖아요. 청사부지가 있고 이만큼은 이제 녹지지역이 있고 여기는 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상업용지를 만들죠. 상업용지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 나눠져 있다면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앞서 얘기한 예를 들면 입지규제 최소지구 같은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대한 개발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비욘드 조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 용도 지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야 되겠죠. 어떻게 높이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그 지역은 그러니까 높이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종 주거 지역에서는 몇 프로, 3종 주거 지역에서는 몇 프로, 준주거 지역에서는 몇 프로짜리 이런 용적률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고요. 높이 규제가 없어지고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개발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뭐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이고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서 뭐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시기상조인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을 믿는다면 그리고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서울시는 5년, 10년, 15년에 걸쳐서 무한대로 개발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또 하나 요즘 인구 소멸 시대라든가 뭐 도시 소멸 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본사들이 다 서울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인력난 때문에 어쨌거나 서울로 들어와야지 고급 인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은 더 좀 어떻게 보면 슬럼화가 빨리 될 거고 반대로 서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에 대한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드는 건 뭐냐면 이 정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도 지역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아까 이렇게 3도심이 있었잖아요. 3도심. 이렇게 강남까지 3도심이 있었고요. 일단 19개의 중심지를 집중 육성해서 4개 혁신축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축이 청단 혁신축이고요. 2축이 미래 융합축, 3축이 국제경쟁혁신축, 4축이 감성문화혁신축입니다. 뭐 1축과 4축, 1, 2, 3, 4축은 제가 임의대로 정한 거고요. 동쪽 지역의 개발 플랜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쪽 지역이. 일단 동북권에서 일단은 광역 중심지로 정해져 있는 창동 상계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6대 융복합 산업 거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홍능과 또 역시 광역 중심지로 지정되어 있는 청량리, 왕십리, 성수까지 쭉 청담 혁신축, 바이오 의료 ICT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미래 융복합 혁신축으로는 6대 융복합 산업 거점 지역인 양재와 도심인 삼성과 그리고 신성장 거점 지역인 수서 운정을 로봇 등 마이스 단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동쪽 지역을 보면요. 하천정비 사업과도 상당히 맞물리는데 동부간선도로를 필두로 하는 이제 중량천과 탄천과 연결되는 지역이 아이러니하게 모두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천 중에서도 천이 맞물리는 지역도 있잖아요. 천과 한강이 맞물리는 지역들은 상당히 개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 대표적인 데가 왕십리 성수 그리고 삼성동 잠실 이런 지역들입니다. 또 도심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3도심이죠. 광화문, 서울역, 용산, 공덕, 그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신경제 성장 거점 지역인 구로와 가산 지벨리까지 서남권 지역 이런 지역들이 보행일상권이라든가 비욘드 조닝이라든가 이런 게 겹쳐서 진행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문화 혁신축은 상암 수색, 마곡,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19개를 중심으로 육성해서 4대 혁신축으로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으로 권역별 또 중심지 19군데를 또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040이 나오기 전에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었던 지역들을 눈여겨보셨다면 사실상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신 분들은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투자의 대백과 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지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라든가 자료들을 허투루 보셔서는 안 된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이로서요 오늘 서울시 투자 대백과 사전이라고 얘기하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써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중요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대 공간계획과 35층 높이 규제 그리고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지가 270페이지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오늘 나온 내용을 필두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대목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제가 뽑아서 오늘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또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든가 어쨌거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지금 사실상 껄끄러워하는 취득세 부분도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문제지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동결이 되고 나면 시간이 문제지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투자에 대한 공부라든가 마인드 세팅은 항상 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왜? 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